지난해 11월 2일 인천의 모 지구대 팀장인 40대 남성은 내연 관계인 한 여성과 3시간 동안 의문의 통화를 갖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당직 근무를 마치고 여성이 거주하는 빌라를 찾은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사흘 후 수사를 하던 경찰은 도리어 첫 신고자이자 여성과 연인 관계였던 남성을 자살 교사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게 되는데요. 이후 법원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지만 사건 발생 7개월 만인 바로 어제 남성을 구속시켰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성과 그로 인해 구속이 된 남성, 그 둘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6개월 전에 발생 당시에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사건인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해 11월 2일에 한 여성이 오전 8시 반쯤에 자신이 살던 빌라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여성과 내연 관계였던 남성이 경찰관이었는데 당직 근무를 끝내고 이 여성의 빌라에 들렀다가 이 여성이 숨진 모습을 발견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수사하던 중에 이 남성이 그 전날 이 여성과 3시간 동안 통화를 한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남성이 이 통화에서 차라리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종용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말을 하면 그냥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들의 장래를 망치겠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아들, 여성에게 네 아들 장래를 망치겠다 이런 식의 협박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 남자는 경찰입니다. 계급이 경인데요. 경이고 이 사람이 이 여성한테 헤어지자고 요구를 하면서 헤어지지 않으면 아니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한테 해코지를 가하겠다. 특히 나의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직장 세무조사 받게 해서 길거리 나가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이는 살려주겠다. 네가 극단적 선택을 해라라고 이런 발언을 했던 게 지금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 발언 때문에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살교사죄로 해서 긴급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자, 소장님. 네. 예, 소장님 6개월 전에도 이 사건 저희가 전해드릴 때 소장님 그때 출연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그날 방송을 하면서도 이게 사건의 전모가 많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죽어라 해서 그냥 죽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이지 싶었는데 방금 박 네. 변호사님 설명처럼 네. 무수히 많은 협박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장을 만약에 바꿔놓고 내가 이렇게 이 여성은 이혼했었다고 하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는데 이혼을 해서 좀 주눅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에 대한 굉장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남들처럼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엄마는 혼자 키우고 또 이제 다른 어떤 그 경찰을 몰래 이렇게 좀 만나고 있는 아이한테 굉장히 죄책감이 있었을 텐데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들의 인생을 망치겠다. 내가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네 아들이 잘못한 거 형사처벌받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의 장래가 망쳐지겠구나. 나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힘도 지금 없고 그렇죠. 사회적, 경제적 이런 힘도 없는데 나보다 훨씬 경찰이고 사회적 인맥도 많은 저 사람이 마을 먹고 나한테 보복하는 게 아니고 내 아들한테 보복을 해버리면 차라리 나 같은 엄마는 없는 게 낫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2021년 11월 달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그때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었어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거고 조금 방금 뒤에 이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또 더 우리 시청자들이 놀랄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사실 이게 경찰에서 긴급 체포를 합니다. 당연히 긴급 체포할 수 있는 저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긴급 체포 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법원에게 구속영장을 탕 쳐요. 법원이 치는 것은 분명히 검찰의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에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는데 법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경위의 주거, 직업, 수집된 증거 자료, 수사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남성이 이 피해 여성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실 이 피해 여성이 더 이상 삶을 지탱하지 어려울 만큼 심각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재범의 위험성이 없었을까? 주요 참고인 등의 위해의 우려는 없었을까? 거기에 있다면 70조 2항에 따라서 당연히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정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그 당시에는 기각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어제 네. 구속이 됐습니다. 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남성이 사는 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여성의 주변인들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범죄 심리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서 이 남성의 협박이 어떻게 여성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는지 설명을 하려고 한 건데요. 이 남성이 자신의 지위나 인맥을 과시하면서 오랜 시간 공포감을 줬고 이 두 아들을 홀로 키우는 여성은 두려운 마음에 죽음을 선택했다.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검찰은 여성과 유족이 입은 피해가 크다면서 구속 기소를 했고요.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소장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어차피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딱 그 말씀을 하십니다. 가스라이팅인 것 같다. 네. 예. 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약간 사랑을 변장을 해서 나타나는 나는 사랑하는 거지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그 안에서는 굉장히 집착하고 지배하고 결론은 내 지배, 내 소유가 될 거 아니면 너는 차라리 죽어라 이런 식의 세뇌를 시키는데 그것을 이 여성가 여러 가지 감정에서 이제 나약한 상태에서 가스라이팅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진짜 뭐 검사든 경찰이든 누구 한 사람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갈 만한 힘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이제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과학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죽게 했으면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말로 해가지고 사람이 죽는다라고 이게 연관성이나 인과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교사죄가 좀 성립한데 형량은 많이 달라요. 살인죄가 된다 그러면 5년, 사형, 무기까지 가능한데 이게 자살 교사나 촉탁 승낙 살인죄면 1년에 10년 사이에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그 차이점 때문에 아마 영장이 뒤늦게 발부가 된 것 같고요. 글쎄요, 뭐 형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이 범죄라고 보이긴 하지만 또 증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이런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했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예. 좀 제대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